얼굴 윤곽을 이렇게 예쁘게 살려주는 저만의 얼굴 소멸 보톡스 꿀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안 왔을 때고요. 살짝 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원장님, 제가 요즘에 사진을 못 찍겠어요. 군살 없이 갸름하게 얼굴 라인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두꺼비처럼 불룩해 보이지 않나요? PD님 얼굴에 살이 없는데? 아니면 뭐예요? 여기 완전 울룩불룩하잖아요. 그거 살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얼굴 윤곽 라인 이제 울룩불룩, 울퉁불퉁해가지고 살인 줄 알고 이제 막 다이어트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다이어트 안 하고도 1분이면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떡해요? 바로 보톡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한 번 받으시면 100이면 100, 다 효과 보고 다시 받으시는 그런 얼굴 소멸 보톡스 꿀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대박. 보톡스가 이마, 미간, 사각턱 이런 데만 맞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요. 얼굴 윤곽을 이렇게 예쁘게 살려주는 저만의 보톡스 꿀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요, 얼굴 윤곽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라인 아주 깔끔하게 변할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얼른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 PD님 아까 얘기했던 여기 울퉁불퉁한 라인을 잡아주는 침샘 보톡스예요. 침샘이요? 턱 밑 두꺼비처럼 볼록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살이 아니라 턱밑샘이라고 하는 침샘이 있거든요. 그게 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침샘에 보톡스를 맞아도 되는 거예요? 침샘이 마비되면 좀 침이 정상적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은 우리 몸에 침샘이 굉장히 많아요. 귀 앞에 있는 이 귀밑샘이라고 불리는 부위,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침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톡스를 놓는 거는 사실은 다른 침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 그 기능을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입마름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자주 드시면 돼요. 턱밑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침 분비를 많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턱밑샘을 과하게 잡으면은 입마름이나 구강건조 쪽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침샘에다가 우리가 보톡스를 놓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침샘이 좀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여기 튀어나온 거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라인이 예쁘게 좋아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침샘이 좀 커지는 경우 많아요. 여기. 네, 그런 분들 이 침샘 보톡스 맞으면은 갸름해집니다. 술쟁인 거 어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저. 튀어나오고, 네, 술 때문이에요. 보톡스 맞으세요. 두 번째는 입꼬리 보톡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표정 안 짓고 있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너 뭐 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여기 있는데 강하게 작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가 이제 중력까지 더해지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무표정으로 있을 때도 여기서 내리는 힘이 강하니까 입꼬리가 내려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울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위에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은 입꼬리를 내리고 있던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고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웃음,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잘못 맞으면 오히려 웃는 게 더 어색해지거나 입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보톡스는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용량을 놓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입꼬리 보톡스를 맞는다고 쳤을 때, 우리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 이렇게 약간 좀 바깥쪽에, 그 다음에 굉장히 얕은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만 정확히 놔주게 되면은 다른 근육을 마비를 시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자리에 정확한 용량을 놓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자갈턱 보톡스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라고 물으실 정도로 모르시는데, 이제 무턱이신 분들, 그러니까 턱이 좀 뒤로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턱 라인 자체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V 라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U 라인인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부위입니다.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게 우리 턱 끝에 있는 턱끝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과하게 수축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톡스 하나, 둘, 셋, 넷, 딱 4방 딱 놓게 되면요. 필러 맞은 것처럼 턱이 앞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요. 라인이 아주 예뻐지고 되게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이 자갈턱 보톡스는 정말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자갈턱 보톡스 놔주세요 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없어요. 주로 제가 뭐 토닝을 하든 다른 시술을 하든 하다가 자갈턱이 있어서 거기다가 보톡스 맞으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경험을 하시잖아요. 자갈턱 보톡스는 한 번도 안 맞은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맞으신 분은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시 오셔가지고 또 놔달라고 그러세요. 턱끝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거 일단 없어지고, 옆에서 봤을 때 턱선이 아주 너무 예뻐지거든요. 앞으로 살짝.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인상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줘서 100이면 100 다시 하십니다.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보톡스들은 효과가 얼마나 가요? 좀 금방 떨어지진 않겠죠? 6개월까지는 대부분 안 가는 것 같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 시술을 받으시고 한 3일, 한 4일 이 정도서부터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1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효과가 자리를 잡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좀 자연스럽게 작아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맞는 간격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그 사각턱 있잖아요. 그렇게 점차 길어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 보톡스 맞고 부작용 생겼다는 얘기가 되게 많던데 혹시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부작용.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보톡스는 사실 잘 맞으면 너무 좋은 시술이에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았을 때고요. 가장 많이 맞으시는 그런 포인트들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요. 눈썹 위치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마로 이렇게 눈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못 쓰게 만드니까 눈 뜨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경우도 있어요.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해서 눈썹이 양끝 쪽만 이렇게 올라가서 일본 사무라이 혹은 유명한 배우 있죠, 잭 니콜슨, 그분하고 닮은 그런 눈썹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의 그 가운데 부분은 마비가 되고 양쪽 이 가측 부위가 마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쪽에 살짝 터치업을 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두 번째, 미간. 여기도 많이 맞으시잖아요.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 안와라고 불리는 안구가 있는 요 안으로 이제 보톡스가 새어 들어가면은 우리 안검하수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래서 눈 근처 시술을 할 때는 항상 시술하지 않는 손,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하지 않는 왼쪽 손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 쪽으로 퍼지지 않게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고 막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및 조직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알파간피라고 하는 안약이 있어요. 이 안약을 몇 방울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한 4시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가 사실 이 보톡스를 제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몇 주 내로 증상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이제 엠페이스, 조비나 이렇게 이제 근육을 좀 수축시켜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로 근육을 좀 자극을 시켜드리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각턱은요? 이 깨물근이라고 하는 씹을 때 쓰는 그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볼륨을 줄여주는 건데요. 그 시술하고 나서 아주 재밌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씹는데 여기가 알사탕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요. 왜 생기냐면은 이거는 근육의 깊은 쪽만 마비가 되고 얕은 쪽이 마비가 덜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깨물근의 깊은 근막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해서 깊게 놓은 보톡스가 위로 퍼지지 못한 경우에 깊은 곳은 마비가 됐는데 이 위에 쪽이 마비가 덜 돼 있으니까 여기만 볼록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얕은 쪽에 주사로 추가로 터치업을 해주면 아주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는데 그건 또 뭐예요? 내성도 사실 요새 많이 나오는 이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톡신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부분하고 별 기능은 없는 이 주변부 그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주변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성이 생기더라도 미용적으로는 뭐 보툴리눔 톡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는 거 외에 사실 크게 뭐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보툴리눔 톡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제오민, 뭐 코어톡스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뭐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제오민이랑 코어톡스라고 하는 게 일반 보톡스랑 다른 거예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에 있는 단백질을 제거를 하고 순수한 그 독소 성분, 톡신 성분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일단은 덜 생기고요. 비교적 그 고용량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스킨 보톡스를 한다던가 사각턱, 뭐 침샘, 아니면은 바디, 승모근, 어깨,랄지 아니면 종아리 이런 부위를 맞으실 때는 저는 뭐 제오민, 코톡스 이런 제품, 내성이 덜 생기는 제품으로 시술을 받으시면요 내성 걱정 거의 없이 맞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이 얼굴형을 예쁘게 관리해주는 이 보톡스 말고도 동안 얼굴을 만들어주는 동안 PT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5분 투자해서 제가 어떤 얼굴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